연예인 하면서 유명한 친구들이 한 3명 저기 패키지로 있어요. 김구라, 뭐 염경환, 그다음에 지상렬 그 친구들과 같은 동기죠. 한국에서 배는 그러니까 해외여행 자유화가 된 게 87년인가 9년인가 그때쯤이에요. 전까지는 뭐 정부에서 허가 받고 나고 막 했었어요. 여행 자유가 되면서 이제 대학생들이 방학 때 백패킹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거 하는 게 시작이 됐었어요. 80년대 말서부터. 이제 단짝 친구랑 간 거예요. 유럽 한 20몇째, 3주 정도 했을 거예요. 3주 정도를. 그때는 김포공항이었어요. 인천공항이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태어나서 인천에서 자랐고, 그다음에 지금은 싱가포르에 이주해서 한국의 스타트업들과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원대로라고 합니다. 세계적 수준의 공항과 항만을 가진 도시, 접경지면서 제조업으로 성장한 도시, 인구 300만 돌파를 앞둔 도시, 개방성과 애양심을 가진 도시. 아인프롬 인천. 그렇죠. 그때가 이제 1970년대 중후반이잖아요. 후반이죠. 그때쯤이 이제 막 인천에 공단들이 많이 생길 때고요. 그다음에 당시에 한국에서 이제 인기 있는 산업이 보면은 합판 사업이나 뭐 목재 관련된 사업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새로 만들어지는 이런 그 아파트나 이런 건물들한테 들어가는 이제 가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때 그런 게 상당히 유망한 산업이었고, 그때 저 친척분이 그 사업을 크게 하셨어요. 목재, 이런 그 빌트인 가구라고 그러죠. 아파트 들어가는 데들. 그런 걸 하셨고, 저희 아버지는 거기에 원목을 수입해서 공급하는 일을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인천 주안역 뒤편이 이제 공단이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 원목 수입 공장을 크게 짓고, 그래서 이제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원목 큰 거 있잖아요. 그거 들여다가 거기서 이제 가공을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가구 만드는 데다가 납품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가까운 동네를 찾다 보니까 이제 주안 2동이죠. 그쪽 동네에 자리를 잡게 됐었고, 그 당시에는 주안 2동 쪽하고 이쪽 동인천 이쪽이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이 살았어요. 그때 제 기억에 어렸을 때 뭐 공장에 구경을 가면은 그때 인도네시아에서 원목이 들어왔는데 상상 이상으로 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무가 아니고 엄청 커가지고 뭐 그런 걸 처음 봤죠. 예, 그런 원목 큰 걸 갖다가 지난 얘기인데 그렇게 잘 될 뻔하다가 잘 안 됐어요. 그 이유는 정권이 바뀌고 그 11.6 사태가 79년 났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완전히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 그 전에는 그 전 정권, 박정희 정권 쪽하고 잘 됐어요, 일이. 예, 그래서 어떻게 소위 승승장구로 가다가 이제 갑자기 사변이 나면서 이게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떡하네 다 이상해졌어요. 근데 어릴 때 저는 이제 해외 상대적으로 외국 아이들이나 뭐 이런 쪽 간접적인 외국 경험은 좀 제 또래에 비해서 많이 한 편이라고 봐야죠. 80년대 초인데요. 그때만 해도 학교에서 무슨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해가지고 이렇게 제복을 입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무나 못하는 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싶은 애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나중에는 그게 이제 80년대 중후반이 되면 무슨 뭐죠? 아람단이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생겼어요. 이제 생겼는데 그 전에는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밖에 없었고, 제복 입고 그런 게 괜히 멋있어 보여서 하고 싶은 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그때 학교 활동은 아니고 그 지역에서 인천 지역에서 뭐 지역대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학교에서 하는 활동은 이제 학교 예산 안에서 뭐 하는 게 많아서 자유도가 높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는 지역대이기 때문에 이제 다들 개인들이 사비를 각출해서 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유도가 높아서 그래서 이제 활동들을 많이 했었고요. 예. 외국,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 그 친구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열어줬어요. 당시에 용산에도 가봤었어요. 용산에 가서 거기에
미군 부대 애들이 또 보이스카우트 하잖아요. 국제학교 이런 데서. 근데 그런 데라고 같이 뭐 야유회를 한다든가 뭐 게임을 한다든가 하면서 그거는 당시에 제 기억엔 되게 문화적인 쇼크였어요. 예. 그 왜냐면은 일단 한국에서는 당시에 잔디는 일단은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이렇게. 잔디 못 들어가게 하고 하는데 그때 B8군을 가니까 다 잔디야. 다 잔디. 거기서 막 놀아. 막. 그래가지고 그거 쇼킹했어요. 그거. 어떻게 잔디에 놀 수가 있나. 원래 놀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런 게 있었고. 뭐 음료수 같은 것들도 뭐 우리는 기껏해 뭐 콜라 사이다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 그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거 이제 음료수 이제 다 이렇게 파는 트럭이 있어요. 이렇게 트럭이 있는데 거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온갖 이제 음료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것도 비싸지도 않고 굉장히 놀랬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금발머리 이제 뭐 이런 남자 여자 애들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신기하잖아요. 텔레비에서 보는 애들인데. 그래서 아마 그 무렵서부터 이제 뭔가 이 해외 생활에 대한 판타지가 생기지 않았나. 어린 나이에. 무주에서 했던 그 잼버리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했을 거예요. 아마 일주일 정도 했을 텐데. 그때 하여간에 외국 애들 많이 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마다 그렇게 빌리지 만들어가지고 한국촌, 무슨 미국촌 뭐 이렇게 했었어요. 해가지고 어쨌든 걔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류하는 시간이 있었던 기억이 나요. 예. 그 당시에 제고가 이미지가 좋았어요. 예, 이미지가 그 우리 애들 사이에서는 선망의 학교였어요. 이게 일단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동이천 신포동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강남역 뭐 이런 거예요. 뭐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완전 시내 한복판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주변에 다 여학교잖아요. 예, 그래서 남학생들이 굉장히 가고 싶었던 학교였어요. 그 다음에 이 선배들이 이제 저기 뭐야 옛날에 이제 시험 보고 들어올 때는 굉장히 좋은 학교로서 포지션이 돼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 환경, 그 다음에 또 이 학교의 그 모토라고 되나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양심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볼 때도 이제 감독 선생님 없이 보는 게 전통이었어요. 부감독 시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몇 가지 때문에 상당히 인천에서는 제고가 조금 이렇게 약간 그 지구로 얘기하면은 뭐죠? 약간 고등학교 중에서도 뭐 좀 그 과학고 같은 거 있잖아요. 왜 일종의 그런 것처럼 그런 이미지,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제 고3 때 입시 앞두고 한 4-5달 앞두고 2학기 때 그때 이제 이쪽 창문 쪽으로 해서 이제 정문은 저긴데 창문 쪽으로 제가 이제 빨리 그냥 나가려고 하다가 거기서 떨어져 가지고 이제 창문으로 해서 이렇게 휙 도망가려다가 잘못 떨어져 가지고 제가 팔이 손목이 양쪽이 동시에 이제 부러지는 사태가 발생을 했죠. 입시를 앞두고. 그래서 당시에 입시에도 좀 영향이 있었죠, 사실은. 그래서 고3인데 뭐 이렇게 하고 다니고 뭐 그랬었어요. 몇 달 동안. 뭐 기업이라든가 무슨 뭐 정치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유명한 사람보다 연예인 하면서 유명한 친구들이 한 3명 저기 패키지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금 나오는 그 뭐 김구라, 뭐 염경환, 그다음에 지상렬 그 친구들과 같은 동기죠. 그 중에서 이제 그 경환이하고는 이제 가끔 연락하는 사이 정도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뭐 사회에 나와서 뭐 같은 뭐 비즈니스 조금 같이 했었기도 하고, 그 정도. 동기들하고 연락할 일이 많지가 않아가지고요. 지금 뭐 연락하는 친구들은 제일 그나마 자주 연락한 친구들은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중창단을 했어가지고 그 멤버들 정도는 연락하고.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과였고요. 이과였는데 이제 시험 보기 얼마 전에 뭐 이런 사고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당시에 그 시험 제도가 바뀌어서 지금처럼 점수를 아는 상태에서 여러 군데 지원하는 게 아니었고요.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를 먼저 선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력고사라는 게 있었죠. 학력고사를 한번 보고 그다음에 거기서 끝이에요. 다음이 없어요. 그냥 거기 합격 아닌 불합격밖에 없어요. 점수는 그 나중에 하는 거고 그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의 범위 적었고 그래서 이제 점수도 잘 안 나오고 해서 이제 안 됐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재수를 하면서 저는 이제 문과로 바꿨죠. 왜냐면은 이제 수학
같은 경우 수학 2 뭐 이런 게 있어요. 예, 근데 해보니까 90점까지 되는데 95점을 넘으려면 약간 천재성이 좀 있어야 되더라고. 수학 같은 경우도. 예, 근데 제가 그게 없는 걸 깨달았지. 예. 그러니까 실제 잘하는 애들은 그냥 교과서하고 수학 정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만 보고도 이렇게 하고 저도 잘 나와요. 근데 나는 문제집이라도 푸는데도 잘 안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바꿨어요. 제가 문과로. 예. 그래서 문과로 바꿔서 저는 이제 서울에 당시에는 그 노량진에 학원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공무원 학원이 많다고 그러는데 당시에는 재수 학원들이 많았어요. 대성학원 같은 것들, 또 한샘학원 이런 것들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노량진에 있는 그 대성학원 문과로 바꿔 다녔었고, 거기서 이제 잘 했었는데 어쨌든 시험을 잘 못 봐서 결국 이제 또 안 됐고, 그다음에 이제 후기로 다른 학교를 돼서 잠깐 다니다가 다시 공부를 해서 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학원 그 인더스트리 자체가 지금처럼 그렇게 큰 인더스트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재수를 하는 애들도 이제 학원 다니는 애들도 수가 적은 거죠. 예, 완전히 그런 과외를 금지시켜 버렸었으니까 당시에. 그래서 종로학원, 대성학원, 뭐 정일학원, 한샘학원 뭐 그 정도 외에 별로 없었어요. 당시에만 해도. 그리고 인천에 학원이라고 하는 게 종합반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었을걸요, 아마? 근데 한샘학원이 종합반이 있었나? 뭐, 하여간 그 당시 저 때만 해도 별로 없었어요. 예, 그렇게. 예. 그래서 학원을 저 다닐 때는 우리 학원에 어느 다 마찬가지일 텐데, 그 재수학원이 그 전국에 다 모였어요. 전국에 다 모여서 뭐 저쪽 제주도서부터 뭐 경상도, 전라도, 뭐 충북 온갖 애들 다 모였던 기억이 나요. 과들이 일단 법대를 가면 주로 사실을 보거나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어문학계를 가면 또 뭐 그것만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경영학과는 보니까 거기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옵션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시 보는 사람도 있고, 뭐 CPA도 있고, 뭐 방송국에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은 거예요. 보니까 이게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없는 과일 수도 있어요. 그게 너무 넓다 보니까. 그래서 뭐 기업도 갈 수도 있고, 뭐 금융도 갈 수도 있고, 뭐 많아서 대학교 가는 애들이 뭐 알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좀 파악을 한 다음에 진로를 결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가장 자유도가 높은 과를 이제 선택을 한 거죠. 이제 그때가 그러니까는 한국에서 그러니까 해외여행 자유화가 된 게 87년인가 9년인가 그때쯤이에요. 예, 그때쯤에 돼서 그 전까지는 뭐 정부에서 허가 받고 나가고 막 했었어요. 그래서 외교관이라든가 뭐 종합상사 뭐 이런 사람들만 나갔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꿈도 못 꿀 때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배낭여행 자유가 되면서 여행 자유가 되면서 이제 대학생들이 방학 때 이제 백패킹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거 하는 게 시작이 됐었어요. 80년대 말서부터.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게 그때 막 시작할 때라 굉장히 이렇게 광고도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호기심이 많이 발동을 해서 옛날에 그 생각했던 그 판타지가 있잖아요. 뭐 유럽의 어떤 그런 고성들하고 그다음에 깨끗한 거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이미지, 뭐 이런 파리, 뭐 런던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한번 좀 보고 와서 이제 공부만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고 이제 단짝 친구랑 간 거예요. 그걸 유럽 한 20몇 째, 3주 정도 했을 거예요. 3주 정도를 서유럽을 쭉 도는 그런 게 있었어요. 영국에 먼저 도착을 하고, 중간에 홍콩을 경유해서 런던 갔다가 이제 쭉 도는 뭐 이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저 발을 디딘 데가 홍콩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외에 외국에 처음 발을 디딘 곳이 홍콩이었는데, 아마 모르실 텐데, 80년대에는 한국에 홍콩 컬처, 홍콩 문화, 영화 뭐 이런 것들이 대세였어요. 지금은 한류처럼. 당시에 80년대 중후반에는. 그래서 홍콩 배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판타지도 많았고,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홍콩에 딱 경유했을 때 그 영화에서 보는 장면들이 다 보이니까 이렇게 그런 홍콩 영화 뭐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굉장히 굉장히 흥분했던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도착했던 데가 영국 런던이었는데 거기도 이제 약간 컬처 쇼크 같은 게 있었죠.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공기도 다른 거지. 이제 모든 게 다 다른 거예요. 이게 당시 생각해 보시면 90년대 초중반이면 한국이 국민소득이 10,000불도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때. 그러면서 상당히 열악했었던 거예요. 상당히 그때. 그러면서 그 격차가 3배쯤 났을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유럽하고 한국하고 국민소득 인프라 그게 거기서 이렇게 한번 쭉 보고서는 한국에 다시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그때는 김포공항이었어요. 인천공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이렇게 도착해서 집에 오는데 그 주변이 똑같은 곳이었는데 갑자기 엄청 가난한 동네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 해외 뭐 이런 거 딴 데 좀 가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더 들었던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90년대 후반에 중후반에 한국이 IMF 오기 직전까지 굉장히 호황이었어요. 호황이었고 대기업들이 이런 그 신입사원들을 많이 모집을 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홍보 활동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해외에 연수를 보낸다든가 뭐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많아졌었어요. 당시에 그런 게 있었었고, 그래서 저는 그 삼성그룹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를 했었고요. 뭐 그래서 96년도에는 삼성화재에서 이제 주최하는 이제 해외 봉사 활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얀마하고 베트남에 가는 프로그램이었었는데, 그 다음에는 97년에는 또 삼성에서도 뭐 베세토라고 하는 일본하고 이제 중국을 이제 탐방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있어서 저는 거기서 이제 중국 팀을 지원을 해서 그래서 이제 중국을 한 2주 정도 이렇게 도시별로 해서 쭉 돌았던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그 비슷한 시기에는 또 대우그룹에서도 대우가 당시에 해외에 공장들을 많이 인수하고 하면서 세계 경영 뭐 이런 걸 했었어요. 대우가. 그러면서 그런 공장들 견학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 지원을 해가지고 유럽에 있는 이제 대우그룹 공장들을 견학하는 걸 좀 했었죠. 영국에 있는 뭐 대우 자동차 디자인 연구소, 그다음에 뭐 폴란드였을 거예요. 폴란드에 있는 대우 자동차. 그래서 기업에서 고맙게도 스폰서를 해줘서 이제 그런 활동을 좀 했었었고, 해외 나갈 그 건수만 있으면 하여간에 길을 쓰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었죠. 그러면 직업적으로 이제 해외를 오가는 해외에서 뭐 주로 일하는 그런 직업이 뭐가 있을까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교관 뭐 이런 것들. 그래야 뭐 외교관이 되면은 이제 해외 공간에 나갈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아니면은 뭐 종합상사, 상사면이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 몇 개 없어서.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회사를 가더라도 각자 회사에서 해외 나가는 기회들이 많죠. 현지 법인도 만들고 하니까. 근데 90년대 이제 후반만 하더라도 이제 한국 재벌 그룹에서 보통 해외 사업은 뭐 종합상사에서 이렇게 맡아서 하는 그런 그 구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해외 비즈니스는 종합상사 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호감이 있었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종합상사가 여럿이 있긴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삼성 쪽 그 그룹 쪽 일을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운 좋게. 그러다 보니까 인연이 돼서 이제 거기 분들이 이제 삼성물산 소개도 해주시고 하면서 이제 인연을 맺게 됐죠. 같은 부서는 정보통신사업부라고 해요. 해서 IT 어떤 기기들 뭐 이런 것들을 수입하기도 하고 수출하기도 하는 그런 부서였어요. 소위 말하는 벤처기업, 중소기업들, 제품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해외 수출하는 그런 거였었고요. 저희 팀에서 주로 담당했던 것들은 위성 방송용 그 수신 기기, 셋톱박스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들을 저희 팀에서 주로 담당을 했었고, 저는 그 중에서
이제 특정 시장을 좀 새로 개척하는 입장이어서 저는 이제 러시아 마켓에 저희 셋탑박스를 공급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당시에 러시아도 좀 자주 왔다 갔다 했었고, 그다음에 유럽의 뭐 스페인이나 무슨 뭐 크로아티아나 이런 데들도 출장 가기도 했었고 뭐 그랬었고, 그 당시에 뭐 신기한 아이템들이 좀 많았었어요. 뭐 너무 많이 지금은 이제 거의 없었죠. 이제 스마트폰 때문에 그 MP3 플레이어 뭐 이런 것들의 원조가 이제 세한 MP맨이라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뭐 담당했던 기억이 났고, 당시에가 90년대 말이니까 한참 이제 한국에서도 IMF 끝나고 이런 닷컴 붐, 뭐 이런 것들, 벤처 붐 이런 거 불 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중소기업들의 신기한 제품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걸 소싱해서 좀 파는 역할 이런 걸 좀 했었었고요.